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 힘든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제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을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가 간호사에 부모가 없는 고아란 사실에 저를 무시하며 엄청 괴롭혔거든요. 예비 시모는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잘난 본인의 직업에 비해 제가 하는 일이나 고아란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며 제 앞에서 잘난 척만 하던 콧대 높은 예비 시모가 제 앞에서 창피란 창피는 다 당하며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 어린 시절 일이고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충격 때문인지 기억을 많이 잃긴 했지만 분명히 저에게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였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던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이 있었으니까요. 언니랑 오빠들은 저를 무척 예뻐하며 자주 놀아주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으니까요. 그 일은 제가 7살 때 일이었는데 그때 저희 첫째 언니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첫째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첫째 언니네 학교로 언니를 찾으러 가겠다며 엄마 몰래 집을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고 꼬박 하루를 울며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를 찾으면 울었죠. 하지만 전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간호사를 꿈꾸며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중간중간 과외 알바와 휴학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요. 그래도 전 간호사란 꿈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차차 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남자친구까지 생기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는 원데이 클래스로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엄마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며 찾아온 남자친구와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죠. 맨 처음에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오며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며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의 예비 남편이었죠. 예비 남편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예비 시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후 얼마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말로는 예비 시모께서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니 저를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저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예비 남편의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의 말을 믿고 어떤 의심도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비 시모에게 제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생각도 하지 못한 채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제야 만나네. 그동안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해줘야 말이야.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 나보고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비 며느리 직업은 어떻게 되나? 아,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 현정이 정말 대단하지. 병원 간호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너무 멋진 것 같아. 엄마, 간호사 며느리 둬서 앞으로는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돼서 좋겠네. 그 간호사라니? 지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가 겨우 간호사라는 거니? 아,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예비 시모가 반응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제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분명 예비 시모가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아, 실은 부모님은 안 계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는 간호사의 고아라는 거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때서?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간호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라고. 그리고 고아인 게 뭐 어때서? 나도 아빠 없이 컸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로 차별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알겠다. 나는 그냥 너무 놀라서 했던 말이지. 별 뜻 없었다. 하지만 별 뜻 없었다는 예비 시모의 말과 달리 제가 고아의 간호사라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저를 엄청나게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제 직업을 왜 무시하시는지 예비 시모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능력이 대단했던 것인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서 본인의 직장을 자랑하며 저를 엄청 무시했으니까요. 그러니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루는 예비 남편이 저와 예비 시모의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 앞에서 별말 없던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와 예비 시모를 비교했던 겁니다. 너 간호사라고 했니? 나라면 벌써 그 직업 때려치웠다. 나는 이 나이 먹어도 연봉도 많이 받고 내 능력 알아주는 곳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데 넌 겨우 간호사가 뭐니? 어디 그 돈 벌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비싼 명품백도 편하게 들고 다닐 정도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보니까 이런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것 같더구나? 어머니, 그런데 저도 대학 나와서 간호사 일하는 거고 간호사 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 살리는 직업인 제 직업이 무척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명품백 정도는 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이렇게 비싼 명품백을 무슨 능력으로 사서 들고 다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네 직업이 자랑스럽게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냐? 그래서 네가 지금 간호사밖에 못 된 거다. 적어도 사람이 일을 가질 거면 나보다 연봉도 많이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아유, 한심해. 그때 사실 예비 시모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긴 했어요. 요즘 사람 중에 마음만 먹으면 명품백 하나 사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예비 시모가 왜 이렇게 유난인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직업을 무시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건지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머니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대우받는 일 하신다니까 갑자기 어머니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져서요. 그, 그것까지는 네가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너보다 훨씬 돈도 많이 받고 대우 좋은 데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도록 해라. 간호사야. 내 직업에 비하면 정말 팔끝도 못 따라가는 것만 알고. 예비 시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묻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비 시모의 직업을 알아내는 일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제가 간호사에 고하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예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예비 시모와도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싶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를 대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도 저를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단둘이 만났을 때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자기야, 우리 이대로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어머님께서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나 자기랑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계속 저러시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방법이라니? 어떤 거? 만약 엄마가 계속 우리 결혼 못마땅해 여기시면 나 엄마 말고 자기 선택할 거야. 내가 엄마 비위 맞추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있는데 평생 엄마한테 얽매여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계속 자기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 나 엄마 얼굴 안 보려고 살려고. 나도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괴롭히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 돌릴 생각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알겠지? 알았어. 그러면 나 자기만 믿고 있을게. 예비 시모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겠다는 말에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비 시모가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던 겁니다. 예비 남편의 부탁에 저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겠다며 예비 시모가 저를 따로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예비 남편이 저랑 예비 시모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까지 줬다면서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 헤어진 제 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리 네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랐다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를 보니 네 부모가 어땠을지 뻔히 보이는구나. 피는 못 속인다고. 네가 지금 겨우 간호사 일밖에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부모도 너처럼 머리도 나쁘고 멍청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린 새끼도 잃어버려서 보육원에서 살게 했겠지.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면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냐? 내가 새끼 잃어버렸으면 나 같으면 벌써 확 혀 깨물고 죽어버렸을 거다. 차라리 그런 부모는 없는 게 낫지. 있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어머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도껏 하시죠. 아무리 어머니라도 저희 부모님 함부로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니까짓게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나 정도 교양 있고 경우 있는 사람이라 고아에 간호사 일하는 너 같은 것도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네가 자란 보육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경우 없이 파락파락 대들라고? 예,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무식해서 사람 면전에다가 욕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참지 말라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감히 나한테 무식이라고 한 거냐? 네, 어머니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무식하게 보여서 무식하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제 앞에 매번 기품이니 교양이니 하는 소리 하시면서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남의 부모 욕하는 게 어머니 보시기에는 기품 있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끝을 내다니? 무슨 끝을 내겠다는 건데? 아줌마, 아직도 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 시모델 아줌마가 하도 천박하고 경우 없어서 이 결혼 안 하고 끝내겠다는 소리야. 막말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부모 욕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아줌마 아들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니고 나도 반에서 1, 2등 하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고 어디 가서 내가 간호사라고 하면 좋은 직업 가졌다면서 다들 부러워해. 사람 살리는 내 직업이 나는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 빠져줄 테니까 아줌만 그 더러운 성질에 무식한 행동 받아줄 수 있는 며느리 있으면 찾아서 잘 살아봐. 내 평생 살면서 당신처럼 최악인 인간은 처음이다.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아줌마야말로 내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끝내는 거야. 예비 시모에게 저는 그렇게 영원히 끝을 고하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제 말에 악이 받쳤는지 예비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거기서! 당장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어? 저는 그때 서러움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물론 속 시원하게 할 이야기 다 하고 나온 것은 좋았지만 이렇게 다 커서도 부모가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작별을 구하며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잡아보려 했지만 막무가내 예비 시모를 보며 예비 남편과 결혼해서 도저히 잘 살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예비 시모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며 제 직업을 무시해오는 예비 시모를 보며 그런 사람을 시모로 모시고 산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왔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병원 앞에서 예비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죠. 너 이 꽃뱀 같은 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집 나가서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내 전화도 안 받고 계속 날 피하고 있다고. 네가 그런 거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시켜서 집도 나가게 만들고 나랑 연락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꼬드긴 거지? 당장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당장 연락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지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예비시모를 뿌리치며 이야기했죠.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미쳤나?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당신 아들이랑 나랑 끝난 지가 언제인데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아들 찾고 싶으면 이미 끝난 나한테 말고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끝났다니. 우리 아들은 그런 말 없던데? 허! 아줌마 몰랐어? 그날 정신 나간 아줌마 행동에 질려나서 바로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진 거. 아줌마 같은 사람 내 시어머니 될 자격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아줌마 아들을 뻥 차버렸거든. 그런데 아줌마 아들도 아줌마한테 질려서 집을 나갔나 보네.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연락을 안 받는 것도 전부 아줌마 때문이니까 따지고 싶으면 괜히 엄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아줌마 스스로에게 따지라고.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나 반성 좀 하고. 뭐라고? 니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을 차버렸다는 거냐?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차? 끝내도 우리 아들이 끝내야지. 네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차냐고? 너 어디 오늘 나한테 매운맛 좀 봐라.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또 한 번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당하지 2번은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죠. 그리고
그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담아 머리채를 제대로 쥐어뜯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저에게 잡힌 머리채가 아픈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파! 너 당장 이거 넣지 못하겠어? 가뜩이나 숱도 없는데 이러다가 땐통 생기겠네. 당장 내 머리 놓으라고! 아줌마가 먼저 내 머리채 잡아놓고 왜 나보고 먼저 머리채 놓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줌마 머리채 놓기를 바라면 아줌마 먼저 잡고 있는 내 머리채를 놓던지. 그리고 그동안 나 고아라고 간호사라고 무시했던 것도 우리 부모님 욕했던 것도 전부 사과해! 그럼 놓아줄 테니까. 그전까지는 나 아줌마 머리 절대 못 놔줘! 그렇게 예비시모는 한동안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힘으로 절대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 그동안 간호사라고 고아라고 무시했던 것도 네 부모 욕한 것도 전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내 머리 좀 놔줘. 나 대머리 되기 싫다고. 아줌마,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나이값 좀 하면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가 나 마음에 안 들어해서 헤어져 준 건데 왜 또 나 찾아와서 행패인데? 아줌마 아들이랑 나랑 끝낸 지가 언제인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 와서 난리냐고. 남 탓하면서 원망할 시간에 아줌마 무슨 잘못했는지 스스로 행동 좀 돌아보면서 반성 좀 하라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 주지만 다시 한번 나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면 아줌마 경찰에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얼굴 보지 말자고, 아줌마. 알겠어요? 제가 머리채를 놓자마자 예비시모는 바로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본인 핸드폰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새로 폰 번호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오늘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네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부 폭로해버릴 테니까. 내가 너 병원에서 잘리게 만들어주겠어. 어디 그때도 네가 큰 소리 칠 수 있나 두고 보자꾸나?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한 예비시모를 보며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핸드폰 번호를 바꾸며 예비시모의 번호를 다시 한번 차단해버렸죠. 그러자 예비시모도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제 연락처를 몰라서 그랬던 건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이상한 일 하나를 경험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유독 눈이 일찍 떠지면서 왠지 병원에 빨리 출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고 말았죠.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한 노인분이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노인분의 쓰러진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노인분에게 모여들어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인분에게 달려갔고 노인분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은 심장마비가 와 있는 상태였고 전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재빨리 119 구급차에 신고를 해주었고요. 다행히 구급차가 늦지 않게 와주었고 저는 노인분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병원으로 저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살려드린 노인분께서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분 비서라는 분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실 노인분을 살리면서 혹시 몰라 제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곁에 보호자도 없는 것도 있었고 마침 구급대원분들이 노인분을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저희 병원이기도 해서 제가 곁에서 보살펴드리며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분 비서분의 부탁으로 잠시 시간을 내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제가 고맙다며
어떻게든 직접 만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라 노인분의 비서라는 분의 청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살려드린 노인분이 계신 병실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노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을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 목숨을 살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만나고 싶던 사람도 못 만나고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응당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보니 간호사 선생님 참 겸손하고 마음씨도 착하시군요. 그러면 제가 말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간호사 선생을 따로 보자고 한 것은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 싶어서야. 예? 보답이요? 선생님 괜찮아요. 보답이라니 당치도 않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두고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되겠나? 저를 선생님 댁에 초대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 내가 태어나는 대로 자네를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꼭 좀 와주게. 내 생명의 은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만나서 하세나. 노인분의 말에 거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통에 노인분 댁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분이 퇴원하고 얼마 뒤 정말로 노인분의 집에 초대되어 방문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곳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사실을요. 제가 목숨을 구해드린 노인분 집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노인분은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동네에 대저택이 살고 있었는데 막 노인분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인터폰을 받더라고요. 누구신가요? 네, 오늘 김 선생님께 초대받아 온 사람인데요. 아, 우리 회장님 구해주신 간호사 선생님이시나 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빨리 열어드릴게요. 인터폰 받은 사람이 가사도우미분 같았는데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과 함께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되었죠. 문을 열어준 가사도우미를 보자마자 저도 가사도우미도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그만이 세상에 네가 여기를 어떻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예비 남편을 헤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예비 시모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더니 기겁하며 놀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뭐야, 아줌마 지금 여기서 가사도우미 일하면서 나 간호사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나한테 엄청 대단한 직업 가지고 있는 척 잘난 척하면서 갑질했던 거냐고. 됐고 빨리 돌아가라. 내가 김 회장님한테는 네가 바쁜 일 있다면서 그냥 갔다고 할 테니까 당장 꺼지라고. 나는 여기 김 선생님께 초대받은 건데 아줌마가 뭔데 오라가라 해요? 아줌마가 집주인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잖아요. 너 우리 회장님한테 지금 내가 너한테 했던 짓거리를 만나서 이를 거잖아.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 살려준 생명의 은인 괴롭힌 나를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주겠니? 김 회장님이 월급도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 아줌마 미쳤어요? 자꾸 이러면 내가 지금 김 선생님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그동안 아줌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까지 전부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와 예비시모가 다투는 소란스런 소리에 노인분께서 나오셨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회장님, 잡상인이 들어와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잡상인은 무슨 잡상인? 나한테 분명히 나 구해준 간호사 선생님 왔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 목숨 구해준 간호사 선생님 보이는데 지금 날 놀리는 건가?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여기 가사도우미 분이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사실 여기 가사도우미 분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한테 엄청난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선생님이 알게 되시면 자기 잘릴 수도 있다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다고요. 뭐야? 그게 사실인가? 정여사, 자네가 뭔데 내 생명의 은인을 내쫓으려 한다는 건가? 그리고 도대체 내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던 거야? 노인분의 말에 예비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사도우미 분 아들이랑 저랑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별 볼 일 없는 간호사에다가 고하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멍청해서 제가 간호사밖에 못된 거라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요. 자기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다 본인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직업 가지고 있다면서 저보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다고요. 그게 사실인가?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으며 날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감히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어? 그렇게 따지면 정여사 자네 집은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한 건가? 정여사 자네는 아웃이야.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러 올 필요 없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 필요 없어.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일 못해도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더니 지 주제도 모르고 밖에서는 사람 우습게 보며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못 먹고 살 형편도 아니었으면서 그동안 우리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다녔던 건가? 아이, 그게 아니고 제가 아들 몰래 주식을 했다가 빚을 많이 져서 저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알면 저 정말로 안 보려고 할 거라고요. 전부 자업자득이지?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나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사람 불러 내쫓기 전에 당장 나가! 그러자 예비시모 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한정아,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 다시 허락해 줄 테니까 제발 회장님한테 말해서 나 좀 써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나 좀 살려줘! 그동안 저를 무시했으면서 본인이 아쉬워지니 매달리는 예비시모를 보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예비시모의 팔을 뿌리쳐버렸죠. 그러자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풀어지며 제 손목에 있던 반점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푸른색의 눈사람 모양의 반점이었는데 제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굵어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 난 눈사람 모양의 푸른 반점을 보더니 노인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면서 놀라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그 반점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 혹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가? 갑작스레 다급한 표정이 되어 묻는 노인분을 보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너무 간절해 보이는 표정에 예비시모와 다투던 일도 있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 손목에 있는 반점이요?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반점이 커서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 많이 당했었는데 그럴 때면 엄마랑 아빠가 제 반점은 귀여운 눈사람 닮았다면서 나중에 저에게 큰 행운을 꼭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 부모님이 눈사람을 닮았다고 나중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건 혹시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건 더 없는 건가? 사실은 제가 저희 집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위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오빠랑 언니들이 있었고, 저희 엄마랑 아빠도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7살 때 두 분 다 40대 중반에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기에 제가 계속 아기 같아 보였는지 7살이 되었을 때도 저보고 아가아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덩달아 오빠랑 언니들도 절 그렇게 불렀고요. 아, 아가? 간호사 선생님 지금 아가라고 했나? 네, 그런데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부터 왜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자꾸 물으시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분이 갑자기 제 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연아, 너 내 딸 시연이 맞는 거지? 내가 널 얼마나 찾아 애맸었는데 아빠가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예? 저기 죄송한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시연아,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네 아빠다. 우리 아가. 아빠가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다 커서 훌륭한 간호사도 되고 우리 딸 정말 장하네. 아빠가 우리 딸 곁에서 크는 것도 보고 그러질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희 아빠라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희 아빠 맞아요? 제 이름이 시연이고요? 그래 이 녀석아. 내가 네 아빠다. 시연아,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아빠랑 엄마가 그리고 네 오빠랑 언니들이 전부 널 지켜줄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다급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사진 한 장을 노인분께 보여드렸죠. 바로 제가 어릴 적 보육원에 들어갔을 당시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어릴 적 제 사진인데 제가 정말 선생님 딸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제가 준 사진을 확인하셨고 저를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 딸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시연아, 너는 확실한 내 딸이 맞다. 네가 입고 있는 원피스도 이 아빠가 네 생일 때 사준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로 제 아빠가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혹시 병원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말씀이 절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딸 얼굴도 아직 못 봤는데 아빠가 어떻게 떠나. 아빠가 미안해. 우리 시연이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했어. 우리 소중한 아가 시연아. 저와 아빠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비 시모 말이에요. 제가 자기가 일하던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180도 태도가 돌변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현정에 네가 지금 우리 회장님 딸이라는 소리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현정이 날 간호사라고 구하라고 무시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반대한 거고? 아니야, 이럴 순 없어. 현정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다오. 내 다시는 너 구박도 안 하고 네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 하지만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제 직업과 부모까지 들먹이며 괴롭혔던 사실에 분노한 저희 아빠였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동안 우리 딸 괴롭힌 너 같은 것한테 귀한 내 딸을 며느리로 줄 것 같아? 너처럼 사람 직업이랑 환경만 보고 무시하는 되먹지 못한 쓰레기는 내 딸 시험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 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주제. 감히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굴 무시하려고 들어? 아이고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현정이가 귀한 집 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대로 잘 사는 집 며느리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내 생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온다고 부잣집 며느리를 놓칩니까? 닥쳐,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거기 최 기사 있나? 이 정신 나간 여자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게.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도 좋아. 결국 예비 시모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현정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마음 좀 돌려다오. 내가 내 복을 타다니 억울해 죽겠네. 약올래 죽겠어. 예비 시모는 제 화에 못 이겨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법 충격이 컸었는데 기절한 채 구급차 안에서 용변 실수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예비 남편과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가 벌인 일에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았다는 이야기에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예비 시모 때문에 예비 남편과 저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부디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때 예비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진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는 본인이 가사 도우미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면서요. 그래놓고 제 앞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며 저를 괴롭혔던 거죠. 본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요. 게다가 예비 시모가 자랑하며 들고 다녔던 명품백도 당신이 직접 산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이 선물로 사주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만나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찾은 그날 저희 언니 오빠들과 엄마도 만나게 되었거든요. 언니 오빠들은 전부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해서 독립해 가정을 꾸리며 아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저를 보자 막내 동생을 찾았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저의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그날 집에 계셨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전 바로 그날 제 짐을 싸서 진짜 저희 집인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예비 시모가 저를 만나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찾아왔던 거죠. 그러자 언니와 오빠들이 나서서 찾아온 예비 시모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 부모도 잃어버리고 혼자 고생하면서 산 내 동생 못살게 괴롭혔어?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또다시 찾아왔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야말로 아줌마 주제 지금 누구 동생을 넘보는 건가요? 사람 조건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줌마는 조건만 보는 사람이니 아줌마 수준에 맞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아줌마네 수준, 우리 집 수준에 비하면 아주 질 떨어지는 하급이거든? 특히 사람 살리는 간호사인 대단한 직업 가진 내 동생 아까워서 절대로 아줌마 아들한테 못 주니까 아줌마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알아보도록 해. 다시 한번 내 동생 주변에 얼쩡거리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테니까. 이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다음번에는 사람을 무시하려거든 좀 제대로 알아보고 무시하고. 괜한 엄한 사람 무시했다가 내 인생 정나게 생겼네. 그때 내가 현정이 무시하지만 하지 않고 잘해줬어도 지금 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희 언니 오빠들에게 호되게 혼이 나며 저희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모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예비 남편에게 증권을 하다가 빚을 진 것을 들킨 데다 이미 예비시모에게 질 대로 질린 예비 남편이 예비시모와 함께 결혼을 선언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비시모도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을 팔아 단칸방짜리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게다가 예비시모는 저희 병원에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라며 저희 병원에 찾아와 저의 머리채를 잡은 뒤 저희 병원 게시판에 시모가 진짜로 여러 번 협박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를 자르지 않으면 병원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저희 병원 원장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난 병원에서 예비시모를 고소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을 찾아와 괴롭힌 일까지 언니 오빠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예비시모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 결국 예비시모는 그 일로 전과자가 되어 벌금까지 물어야 했고요. 제 앞에서 온갖 교양 있는 척하며 무시하더니 본인 하는 행동은 전부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짓말쟁이에다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시모는 결국 자기 일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이 연을 끊은 데다 부자 며느리까지 놓쳤다는 충격으로 정신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만나고 얼마 안 돼 당연히 유전자 검사도 했고요. 전 부모님의 딸이 맞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잃어버리고 오빠와 언니들이랑 함께 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을 찾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하는 유전자 등록까지 했었는데 부모님도 저를 찾기 위해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무슨 착오가 생겼는지 서로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유전자를 등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유전자 등록된 것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헤어진 시간만큼 부모님과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전부 해주겠다고 벼르고 계세요. 저도 그동안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효도 잔뜩 해드리려고요. 가족들과 다시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기적과 같은 인연으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